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출산 후 Q&A를 찍을 거예요. 화장을 하면서. 근데 화장을 지금 다 했는 상태잖아요. 쌩얼로 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쌩얼 준비. 오랜만에 Q&A라 가지고 제가 출산을 하고 처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짝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조금 구합니다. 왜냐면 이제 출산을 하니까 살짝 뇌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잘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독백으로 또 톡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은 화장을 하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어요. 또 조동 모임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임신 꿀팁. 저희가 거의 임신을 한 방에 했잖아요.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됐지? 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식도 같이 했어. 발리도 같이 갔다 오고. 하여튼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애기 낳아서 같이 크면 진짜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듣고 있니? 그때 또 마침 우리가 청도에 놀러를 갔어. 청도 브이로그도 막 촬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영화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정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재밌게 딱 보고 딱 누웠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지. 애기 우리도 한번 가져볼까?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처음으로 힘을 안 하고 요새 임신을 자연 임신 너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걱정을 하면서 그냥 한 거죠. 가볍게 내 자궁이 너무 깨끗했나 봐. 한 방에 돼버린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임신 꿀팁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겠지만 안 돼 말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세요.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오빠도 오빠는 당연히 임신이 안 되겠죠? 오빠 와이프가 언니 엄청 고민하다가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하고 막 해가지고 어렵게 첫째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몰라? 이러면서 윤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자궁이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입자를 하면 엄청 잘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안 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원인이랑 이유를 찾아서 병원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때는 좀 건강했어, 몸과 마음들이. 그 모든 게 이제 합해지니까 이제 귀여운 우리 지구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육아 안 힘드나요? 근데 저는 진짜 못 받은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엄마도 도와주지, 우주도 육아해주겠지. 우리는 진짜 못 받았는데도 힘들어. 그냥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이유식도 다 만들어서 먹이고 하고 있어요. 남편과 육아 일 분담 비율. 일은 거의 제가 하죠. 세금적인 일이나 막 돈 들어오고 이런 거 체크는 우주가 좀 해주긴 하는데 영상 편집이나 영상 정리나 공부나 뭐 이것저것 할 일 많잖아요. 그럼 뭐 거의 제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원도 없고 그냥 제가 집에서 혼자 일을 하거든요. 육아 분담 비율은 남편이 잠을 잘 재우거든요, 우주가. 놀아주는 거는 반반인 것 같고 재우는 건 거의 우주가 하고 목욕 우주가 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유식하고 그냥 거의 한 6대4? 우주가 조금 더 아기를 보고 하니까. 왜냐면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저는 집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사무실에 있어서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 동안 일 딱 하고 와가지고 내 공간에서 아기 보고 막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집 안에서 하잖아요. 뭐 하면 뛰어나오고 뭐 하다가 뛰어나고 좀 일 좀 하다가 아기 또 보러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일과 육아와 이 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힘들어요. 요새. 뭐 때문에 싸우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주도 육아가 처음이고 나도 육아가 처음이고 근데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잖아요. 처음은 적응 기간은 항상 힘들고 환경이 바뀌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딱 바뀌는 경우. 왜냐면 자기도 적응을 해야 되고 예민하고 서로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육아라는 것이 결혼 준비야. 힘들면은 뭐 이것저것 일이나 이사나 이런 거는 조금 쉬어가도 되는 거고 육아는 내가 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많이 싸우는 이유가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우주가 육아를 하잖아요. 또 나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인 거야. 우주는 육아만 한다? 하지만 가끔 또 영상도 찍어야 되지. 걔도 이제 되게 애매한 포지션인 거지. 딱 너 육아, 나 일 이러면은 나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그나마 덜 싸우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힘든 거죠. 나는 일이 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너 지금 대체 육아를 왜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우주는 육아가 그거잖아요. 주잖아요. 또 자기도 힘들 거 아니야. 처음 해봤으니까. 자기가 안 힘들고 배기겠어요. 어쩌겠어요. 이제 또 예민해지면 싸우고 그러니까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냐 그래서 싸우고 서로 참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터지는 날이 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싸우는 것 같아. 부부싸움은 진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를 생겼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고 그럼 서로가 예민해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진짜 안 싸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신혼인데 결혼 전보다 더 많이 싸워요. 어떡하죠? 당연한 거라 그랬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예민해져요.
새로운 곳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곳이고 너무 행복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근데 결혼이란 것은 그 무의식적으로 그 예민한 것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고 서로 알아가고 배려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파이팅! 그 이겨내면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결혼한 이유. 나 잘생겼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그리고 착해요. 운동, 공놀이, 물놀이 이런 거 좋아하고 술, 담배, 친구를 많이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지.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벽하잖아요. 내가 Q&A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 되게 완벽한 사람이었네. 오늘부터 되게 예뻐해줘야겠다. 우리의 육아와 힘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지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두상 관리, 침독 관리 이걸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지구 두상이 너무 예쁜데 두상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냥 그거는 진짜 별거는 없었고 신생아들은 베개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애기한테 자기의 그 감정을 몰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개를 안 베고 자면은 불편하겠지? 이 생각이 애기한테도 가는 거지. 애기가 베개 안 베고 자면 뭘 알겠어. 불편하면 어떻게 알겠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베개를 베줬어. 그래서 두상이 예쁜 거. 그래서 두상 베개는 라비키 거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침독 관리. 지구도 진짜 정말 엄청난 신생이거든요. 조동 언니가 이거 발라라고 추천해준 거 그거 바르고 나서 쌍난 거예요. 침독은 요게 최고다. 내돈내산입니다. 들어가서 사면 제가 수수료를 한 6%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리한 거니까 퇴근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퇴근한 거 보고 안 사도 되니까 일단 퇴근을 해놓겠습니다. 알아서 구매하십시오. 그 수면 교육 이후 논란 DM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공지를 올렸는데 그게 논란거리는 아니잖아. 내가 죽을 때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이버 레카 이런 데서 인스타 뉴스 이런 데서 죽을 때 지은 것처럼 38만 유튜버 논란에 해명하다 이러면서 그걸 퍼간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 있을 때였는데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인류애가 막 정리면 떨어져. 안 그래도 사람 좋아하는데 한번 광고를 했는데 터무니없이 과대광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계약을 잘못한 거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 도저히 못 올리겠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결국 그 영상은 안 올라가게 됐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러고 나서 1년 뒤에 과대 광고만 잡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좀 제가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굳이 감정을 안 쏟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했던 일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은 맞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길은 안 가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좀 솔직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낳고 나서 가장 보람찼을 때, 지구를 낳고 나서 보람찼을 때 딱 기억나는 거 있다. 진짜 한 번도 잘 안 웃어주던 그런 신생아 지구가 그때 그 쇼츠 영상에 남아있거든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 날 뻔했잖아. 애기가 웃을 때 진짜 보람차요. 내가 만든 이유식 잘 먹었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보람차지.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죠. 애기는 진짜 안 낳아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 말로 설명 못할. 이유식 꿀팁. 잘 먹는 재료, 안 먹는 재료. 이유식 꿀팁은 제가 안 그래도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유식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잘 갈고 간을 안 해서 주면은 이유식이에요. 저는 이제 유아식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간 안 한 곱게 간 죽. 애기들이 특히나 잘 먹는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마토, 양파, 치즈, 단호박, 고구마, 감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거는 애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좀 잘 먹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잘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주는 편이고 우리 지구는 진짜 다 잘 먹는데 계란을 좀 싫어요. 달걀 국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처음으로 상처받았잖아. 왜 이러잖아. 그럼 더 갈아서 주고 입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다. 그러면 살짝 올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핸드 블렌더는 꼭 필수고 닌자 초퍼도 정말 괜찮아요. 아기 영양제. 아기 영양제는 제가 여기 2개 올려놓겠습니다. 저희는 비타민 D랑
유산균 먹이거든요. 근데 유산균은 하루에 2번 먹여요. 지구가 물을 좀 잘 안 먹고 똥이 딱딱똥으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무조건 유산균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난둥이 발달 상황. 이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난둥이긴 한데 저희 집에는 니큐에서 제일 큰 아가였거든요. 폐성수만 덜 됐을 뿐이지 폐성수만 됐으면 니큐에도 안 들어갈 뻔했거든요. 2.7kg로 태어나서 지금 거의 10kg. 아, 그리고 또 이유식 스케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이유식 2번 먹었을 때랑 3번 먹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쭈아르르르륵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냥 잘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동 모임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발달 상황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냥 딱 적정한 정도? 애기마다 다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수유양 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때 사진 보잖아요. 진짜 개똥똥한 거예요. 진짜 거기서 수유양 안 줄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소화 비만이 되면은 커서도 살찌는 체질로 가는 거지. 그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쪽쪽이 물렸죠. 빨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쪽쪽이 물려서 수유량을 좀 줄이고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확실히 수유량이 많이 줄었어요. 적응을 하고 잘 찾은 것 같아요. 자기의 페이스를. 순둥아가 갖는 비법. 이거는 저는 몰랐는데 입덧이 없고 임신 기간을 되게 스무스하게 넘긴 친구들이 애기들이 좀 순하대요. 입덧이 진짜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먹덧 살짝 오고 입덧은 거의 안 왔는데 그래서 순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입덧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없었는데 이러니까 그래서 순한 걸 수 있다 이러면서. 스레드 썰이 뭔가요? 이분도 있어. 제가 옷을 진짜 잘 가르쳐주는 편인데 저도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제 지인 댓글에도 댓글 안 달아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로 이제 뭐 물어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브랜드 옷이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억이 나면 바로 이제 알려드리는데 지구 옷은 그때 기억이 좀 잘 안 났어요. 집에 가서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까먹은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스레드에 올라온 거예요. 안 가르쳐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거지. 그 사람 말만 들었으면 진짜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밑에 막 왜 안 가르쳐주냐고 막 그런 식으로 물타기 아닌 물타기가 된 거지. 내 팔로워들이 연락이 온 거야. 팔로워분들이 거기도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스레드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했을 때 다 가르쳐줬고 정보 다 알려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글 쓰냐고. 자기 얼굴도 다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댓글로 제가 못 알려드린 적도 있고 한데 너무 섭섭하지 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만 하고 인스타 이런 걸 안 했으면은 진짜 다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게시물에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해요. 두부 몇 살인가요? 두부가 그 스트릿 출신이라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지금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랑 지낸 지 거의 3년 넘었죠. 대박이죠. 저희 딸내미로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DM으로 고양이씨 어디다 버렸냐고 얘기 좀 그만해라. 아기가 주는 행복이 뭔가요? 많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라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얘 그게 궁금한 거지. 이제 점점점 이제 자라는 거를 보잖아요. 중학교의 모습이 궁금하고 고등학교의 모습이 궁금하고 근데 그 궁금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고 엄마라서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존재가 생겼다는 신기함? 내가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거에 대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지구 태열 관리템. 근데 사실 태열은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씻길 때 터트려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태열 크림 이런 거 다 발라봤거든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시원하게 입히고 산후조리 이모님이 가르쳐준 건데 태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씻길 때 손수건을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이렇게 터트리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올 때마다 다음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태열이. 꿀팁이다. 제가 아까 말해줬던 그 침톡 관리템 있잖아. 그거 잘 발라주는 거. 그걸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문센 가야 할까요? 저는 문센 한 번 가고 안 갔거든요. 이게 맞는 엄마들이 있고 안 맞는 엄마들이 있나 봐요. 제가 좀 내성적이라 가지고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가기 좋을 것 같고 문센도 굳이 너무 어릴 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좀 놀고 산책하고 속눈썹을 오늘 한번 붙여볼게요. 여행 필수품. 지구랑 여행 갈 때 필수품. 지구가 이제 이유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유식 데펴주는 기구가 있어요. 진짜 그건 진짜 필수고 분유 먹을 때는 분유 물 온도 맞춰주는 그 템이 또 있어요. 그건 진짜 필수고 그렇게 2개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썼던 거 분유를 담는 통인데 앞에가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분유를 털면은 쏙 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유령님 언제 나오나요? 제가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애기 용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물어주시더라고요. 유령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구 에디션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한정 수량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예쁜 컬러가 많기는 한데 또 지구를 위한 그 색상을 딱 만들려고 그 컬러가 만들어지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인스타로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인스타로 구경 오세요. 드디어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애칭이 김밥이인 이유. 제가 결혼식에도 김밥 노래 부를 만큼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김밥 많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김밥 많은 걸 제일 좋아해서 김밥이가 됐다. 그리고 김밥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유튜브 편집했을 때 안 힘들었음? 개 힘들었죠 여러분. 힘들면은 이겨내고 해야 돼요. 안 힘들면은 잘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편집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가끔씩 이제 쇼품 많이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의 메뉴 이런 거. 그런 건 제가 이제 다 하죠. 그리고 가끔씩 편집자님들이 도와주시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힘듦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은 여러분 오래가진 않아요. 누구나 그 운때가 찾아오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운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첫 출근인데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첫 출근이면은 못하죠.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얘 좀 괜찮은데? 하고 일을 알려주는 순간 나는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도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뭔가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별로인 곳에서도 배울 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 배울 점을 어떻게 찾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 배울 점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한테 접목을 시켜서 내가 성장하고 나오느냐. 오케이? 오케이. 원래 부지런한 성격인가요? 이 성격은 원래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근데 부지런하고 계획적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뭘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좀 잘 알고 계획을 잘 세우면 돼요. 우주랑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우주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또 이해가 가. 에너지가 넘치는데 내가 옆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아 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몸이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저는. 산후우울증 왔냐? 산후우울증 내가 우스갯소리로 산후우울증 올 시간이 없었다 이랬는데 지금 살짝 온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그런 단계였지 않나 싶고 요새 좀 잠도 많아지고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러는데 산후우울증인가 번아웃인가 이거는 살짝 헷갈려요. 근데 저는 번아웃인 것 같거든요. 산후우울증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좀 눈물이 나고 그런 거고 번아웃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그런 좀 막막함?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왜냐면 애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다이어트를 할 거고 이럴 거다. 고퀄리티의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의 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 언니 살짝 좀 정신 차리라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수술 후회하나요? 요새 조금 후회하긴 해요. 왜냐면 요새 애기 낳고 하니까 가슴이 진짜 너무 커진 거예요. 최근에 쇼츠 올렸는데 포켓지구 쇼츠 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가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어쩌라고요 가슴이 큰 게. 400을 넣었는데 어쩌라고요. 그땐 예뻤다고요. 출산하고 나서 이게 몸도 많이 붓기도 하고 살도 좀 옛날보다 좀 많이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가슴이 진짜 많이 커지기도 하고 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살을 먼저 빼보고 살 언제 빼지 근데? 우주가 몰랐는데 왕가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뺄까 이 얘기를 하는데 살짝의 그 묘한 시름의 티가 살짝 났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우주가 돈을 내줬으니까. 또 할 말만 있어. 20살 때 꼭 해야 할 것,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개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부터 대구까지 걷기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게 제일 좋았을 때니까. 근데 내가 20살 때 돌아간다면 그런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놓고 자기 개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땀 흘리고 힘들고 성취하고 이런 거. 정신이 나갔냐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은 가끔씩 정신이 나가야 한다. 발목 흉터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활치료 이런 것도 좀 못 받고 이렇거든요. 이제는 진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출산 후 다이어트 운동은 언제부터 했나요? 저 출산 후에 좀 신기했던 게 요리원 가가지고 마사지 받으니까 진짜 5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때가 훨씬 더 얼굴이 덜 부었어. 지금 나트륨에 절여져가지고 더 부은 것 같아.
비비크림 추천. 비비크림 이거 추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안 썼거든요. 코페르 비비크림 정말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다. 빌더 아니냐?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 안 할지 몰라요. 사서 써봐라. 정말 좋다. 그래서 추천한다. 교정 얼마나 했나요? 추천하나요? 교정을 왜 했냐면은 우주가 저보고 하투페 같다는 거예요. 이빨이 하투짝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빨이 하투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 먹고 하긴 했는데 그때 그렇게 솔직하게 우주가 말을 해줘서 너무 지금 고맙다. 그 교정은 제가 1년 걸렸어요. 1년 반.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한다. 친구랑 싸울 때 눈물부터 나는데 꿀팁 좀. 눈물부터 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생각은 많은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거든. 그때는 좀 컨트롤. 내가 이렇게 화가 났잖아. 근데 이 친구도 화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도 할 말이 굉장히 많겠죠. 이 친구 입장도 먼저 들어봐야겠죠. 좀 일단 참아. 듣고 나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 되자. 하면서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 큰 그릇의 사람이 되자. 지금 따라하세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자. 넓은 마음을 가진 큰 그릇이 되자. 그러니까 내 말을 막 하려고 이러면은 지는 거야. 릴렉스. 일단 한 템포 참고 얘기하는 법을 터득해라. 근데 한 템포 참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사람은 손절을 하는 게 답이다. 그런 사람이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출산 전 임신할 때 무게, 현재 몸무게. 출산 전에는 진짜 말랐죠, 여러분. 그때가 43kg까지도 뺐었고 50 한 2kg대가 진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실제로 보기에도 뭔가 얼굴에 살이 조금 있어서 예쁘고 몸매도 예뻤고. 근데 지금은 57kg 되거든요. 임신했을 때 몸무게는 67kg까지 쪘죠. 지구 낳을 때가 아팠냐? 발목 수술이 아팠냐? 이 질문 겁나 많이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발목 수술이 더 불편해요. 둘 다 아프고 둘 다 힘든 건 맞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고생하면 그래도 움직이고 이런 거는 괜찮아. 발목 수술은 거의 진짜 한 2달 동안 휠체어 타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진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발목 진짜 다치지 마세요.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고생했을 때예요. 지구가 커서 어떤 친구가 됐으면 좋겠냐. 옛날에도 말했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믿어주셨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친구? 왜냐면 저는 진짜 뭣도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할 수 있겠다 했어. 저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북돋아주는 그런 부모? 근데 이게 또 잘못 들으면 뭐든지 지원을 해주고 다 해주는 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구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딱 자존감이 높은 그런 친구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좀 가르치고 싶어요. 자존감이 높게. 남친이 했던 말 또또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본인이 정말 완벽한 거는 아닌 이상 남친이 또또하게 만드는 그 행동들이 있을 거야. 남친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친이잖아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할 거면 내가 평생 내가 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했던 말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했던 말 또또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27살이고 취준생인데 빚이 800이에요. 막막해요. 여러분 빚 800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27살에 취준인데 빚이 800이면 제 생각에는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그건 것 같거든? 학자금 대출. 근데 사실 800 정도야 취업하고 조금만 덜 먹고 하면은 금방 갚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취준을 해가지고 나중에 갚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래봬도 좀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녔거든요. 올 장학금. 그리고 제가 또 알바도 하기도 했고. 근데 학자금 대출 이런 건 너무 그거 하지 마. 취업하고 한 3달만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육아하면서 지구한테 화난 적. 당연히 있죠. 애가 저렇게 우는데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짜증은 날 수 있지. 대체 우는 이유가 뭐야? 근데 거기서 화를 내고 애한테 티를 낸다? 그건 안 돼요. 저는 육아를 거의 우주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럴 그때는 많이 없었죠. 서로 싸우기 바빴어. 애한테 화를 낸다기보다. 여자분들 혼자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집에서 혼자 계속 육아를 한다. 그럼 진짜 힘들죠. 그때는 옆에서 지지를 딱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진짜 잘해줘야 돼. 그리고 육아라는 것이 그냥 몸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도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다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기가 나한테 월급 줄 거야. 누가 줄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 우울해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자기가 우울해지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막아내세요. 그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친이 걔 초딩이랑 이별 위기가 많은데 이제는 누굴 만나야 하나 싶어요. 남친이 초딩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걔가 아닌 게 어디예요. 우주 아빠도 애거든요. 초등학생 같은데 가끔씩 보면은 귀여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애는 그래도 타이르면 듣기라도 하잖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마무리. 피부 관리법. 피부 관리법은 사실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진짜 팩 잘하고 스킨케어 진짜 좋은 거 만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여기서 여기 중간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속눈 제품 치고 샀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란 삐아 레디투웨어 다운히 치크. 근데 이건 진짜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발라볼게요. 사회생활 꿀팁.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 윗사람이 악의적으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따지고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하다 하고 좋게 좋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좀 편할 거예요. 이건 꿀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편하라고 내가 얘기해주는 거. 회식할 때도 저는 아싸 꽁술? 진짜 그 회식 자리를 즐겨버렸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뭐 노래방에서 춤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재밌었어. 퀸의 마인드. 내가 여기를 점령한다. 이런 마인드. 예쁘지 않아요? 별로죠? 지구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제는 너무 얘를 사랑하다 보니까 막 다칠까봐 상처가 될까봐 그런 게 하나하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익숙해져야겠죠? 어떻게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입술만 마무리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Q&A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육퇴하고 이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자신을 너무 우울에 몰아넣지 마세요. 가끔은 이제 마음이 쉴 수 있게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이 모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안녕.